오늘은 오더의 저자 조성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더의 저자 조성민입니다. 저는 영성가, 그리고 사업가, 강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제 오더잖아요. 오더. 네. 제가 이제 짧은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약간 뭐 명령, 주문, 뭐 맞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네. 뭐 이 책에서 조금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더는 명령을 내리다 혹은 주문하다인데 오기 전에 제가 카페에 있었어요. 네. 근데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한 거죠. 네. 주문을 하면은 조금 뒤에 그쵸. 나오잖아요. 네. 100%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고 그 조금을 못 기다리고 왜 안 나오지 하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자꾸 카푸치노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푸치노가 나올 때마다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실에서도 내가 원하는 현실을 생각으로 혹은 감정으로 오더를 내릴 수 있고 그거는 100% 실현된다는 거죠. 근데 원하는 생각도 실현되고 원하지 않는 생각도 100%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대표님이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표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네.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 지금 현상, 오더가 내려져서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네. 분명히 과거의 어느 시점 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맞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지금 삶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어느 날 과거에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게 현실로 되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잊어버리냐면 시간 지연이 너무 길어서 내가 오더를 내렸다는 거를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오더, 주문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난다, 내지는 실현된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뭐 시크릿이나 뭐 그 강범구 작가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뭐 다양한 자기계발서의 저자분들이 말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뭐 카푸치노 말씀하셨지만 네네. 뭐 아까 뭐 저를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에 유튜브 채널 막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네. 나 10만 유튜버 될 거야. 뭐 유튜브로 뭐 월 1,000만 원 벌 거야. 이런 걸 막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당장 막 생각하자마자 되진 않죠. 떡하니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막 올렸는데 막 조회수 1, 2 나오고 막 반응도 없고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뭐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대부분 이제 뭐야 이거 안 되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는 생각하자마자 네.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이걸 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면 모든 목표는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나는 1,000억을 벌었다. 물론 아직 1,000억을 벌지 못했습니다. 네. 벌고 있는데 네. 1,00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너무 미래에 있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뒤에 일일 수도 있는데 그날도 오늘일 거예요. 반드시. 모든 꿈은 그래서 오늘 이루어져요. 아. 그리고 지금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늘 지금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 과거를 뒤돌아보면 네. 시간은 환상이잖아요. 그쵸. 시간이라는 개념은 환상인데 네. 시간을 다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시간을 다 빼놓고 생각해보면 생각하고 이루어지고 생각하고 이루어지고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거는 제한신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자 0명에서 시작합니다. 맞죠? 네, 그쵸. 아니 누가 시작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빌 게이츠가 시작해도 0명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0명에서 10만 명 혹은 100만 명까지 갈 때까지 네, 네. 제한신념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1만 명을 못 갈 거야. 나는 10만 명을 못 갈 거야. 나는 100만 명을 못 갈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도 기도라서 내가 못 갈 거야.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신실한 기도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가는 현실이.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좀 뚫고 계속 한 가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오더가 내려져서 결국은 그 지점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도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10년 뒤에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100만을 계속 그리고 있다면 100만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한신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한신념을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네, 제한신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벌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한신념이에요. 돈은 일 외에도 너무 많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꼭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 건물을 사놨는데 갑자기 이게 뭐 몇 억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이 아니라 놀다가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꼭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제한신념이고요. 그 제한신념이 나의 오더를 막고 있고 그 실제로 제한신념도 오더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한신념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번에 아주 최근에 경험한 재밌는 사례는 네. 제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범우 작가랑 같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저희 이제 슬로건이 건국일에 가장 많은 부자를 배출한 회사인데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기업 총수를 우리가 컨설팅하면 너무 좋겠다. 두 번째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기업 총수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C레벨 그러니까 CEO 컨설팅을 하자 이 생각을 둘이서 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연매출 120억을 하는 법인 대표님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고액을 내시고. 네. 그리고 1200억 매출. 아직 거기랑은 저희가 지금 그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거기 마케팅 부장님이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조인트 할 게 있냐. 그래서 이제 둘이서 너무 신기해서 야 우리 제한신념이 많이 없어졌나 봐. 근데 제한신념이 많을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제가 카페를 13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3평짜리 작은 카페인데 연매출이 2억 이쪽 저쪽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한신념이 2억에 걸려 있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은 벌기가 어려워. 혹은 1년 정도 벌어야 돼. 근데 이 제한신념을 내려놓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니까 어느 날 3억 8,500을 벌었어요. 저희가 하루 만에. 와. 그러면서 이게 결국 나의 신념이 돈을 이렇게 딱 잡아놓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야. 그럼 아이디어도 딱 그만큼만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키워놓으면 하루에 나는 2억을 충분히 벌 수 있어. 하루에 3억을 충분히 벌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아이디어가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한신념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뭔가 가능성이나 잠재 능력, 뭐 한계 이런 것들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어떻게 보면 가두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제한신념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 안에 제한신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동네 카페 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아이디어도 계속 거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돈 버는 아이디어도 하루에 매출 얼마 이렇게 그쵸. 해야지. 근데 그거를 벗고 온라인 마케터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니까 물론 지금도 제한신념이 있겠죠. 제 안에 어떤 잠재의식적으로 하루에 이 정도 버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근데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하루에 100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1000억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쵸.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나의 제한된 신념이 나의 현실을 계속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지방대 나와서 안 돼. 뭐 나는 대기업 못 가서 안 돼. 맞습니다. 나는 못생겨서 안 돼.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한신념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다 가능한 건데. 그쵸.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도 그렇게 정해주지 않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도고 그 기도는 오더가 돼서 나의 현실을 계속 창조해 나가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근데 그 제한신념은 바꿀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제한신념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앉혀놓고 한 달에 10,000원 벌 수 있어요? 하면은 자신 있게 당연하죠. 근데 뭐 한 달에 10만 원 벌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하는 순간 약간 멈칫멈칫하는 게 일반적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한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제한신념은 왜 생긴 거고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우선 신념은 네.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체계를 말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나 보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들으면서? 들음에서. 성경 말씀이거든요. 위대한 천재 사상가 바울이 말한 건데 믿음이 어디서 나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 가치관은 믿음인데 다 들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분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그분들이 부자가 아니야.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부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라서 네, 부자는 아니신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들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월급을 받고 있을 때 그 월급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한 달 일한 양의 대가는 이만큼이구나.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그걸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제한신념이 스스로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저희는 그래서 의식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나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매일 나는 1,000억 원을 벌었어. 나는 오늘 4,000억을 벌었어. 저는 그러거든요. 나는 오늘 4,000억을 벌었어. 왜냐면 오늘일 테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4,000억. 그럼 제한신념이 뭐가 올라오면 이런 게 올라와요. 지금도 이런 거 올라오실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 4,000억 필요 없어. 이게 제한신념이에요.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만큼 필요 없어라는 제한신념이 올라오고 저희가 이걸 3년 반을 했어요. 네. 매일 매순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건 하나의 화두인데, 그러니까 뭐 실제로 4,000억을 벌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화두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 화두는 이제 불교에서 선명상을 할 때 이런 겁니다. 부처님 스승이 내려줘요 화두를. 부처님은 뭡니까? 부처는 이빨에 난 털이다. 그럼 이제 제자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왜 부처가 이빨에 난 털인가? 그리고 부처는 뭡니까? 똥 묻은 막대기다. 이거를 계속 한 가지 생각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것처럼 저희가 이 화두, 나는 어떻게 1,000억을 벌 수 있지? 이 화두를 가지고 매일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음을 얻는데 저희가 경험한 거는 이제 경험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1년 정도 지나가니까 믿어져요. 벌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 1년 반 정도 됐을 때 하루에 1억, 2억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2억이 쉬워 보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2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매출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1억, 2억, 3억 이렇게 번 매출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하루에. 근데 그 변화는 그 전에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재능이 갑자기 없던 재능이 생기거나 없던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똑같거든요. 재능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아요. 하물며 노력은 더 적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돈은 더 많이 버는 거죠. 대표님을 예를 들어보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구독자 1명일 때와 지금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졌을 때랑 똑같지 않으세요? 똑같죠. 맞죠? 똑같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정체성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월 1,000만 원 벌고 싶어.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혹은 난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어. 네.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있고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 대부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긍정처럼 보이는 강한 부정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 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오더가 내려져서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지는 현실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되게 긍정처럼 보이지만은 네. 사실 되게 강한 부정이에요. 왜냐면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그쵸. 프로세스를 보면. 그쵸.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바꾸려면 부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네. 대표님도 책을 여러 권 쓰셨고 저도 이번이 3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을 쓸 때 아무도 나한테 작가라는 자격 요건을 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도 안 믿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책을 쓴다고 과연 이게 책이 나올까 이러면서 첫 번째 줄을 써야 되는데 네. 그 첫 번째 단어 예를 들어 그 한 줄에 단어가 5개라면 5개를 쓸 동안은 내가 작가여야지 쓸 수 있어요. 그 작가로 잠깐 들어갔다가 쓰고 다시 빠져나와서 될까? 그리고 또 잠깐 두 번째 쓸 때 잠깐 작가가 됐다가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가인 채로 그 한 권을 끝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출판사에다 보내면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간을 하면 책이 나와요. 그럼 네. 그때야 사람들이 작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원고를 5개월 동안 써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7개월 뒤에 책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작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책이 나와서 작가인 게 아니라 7개월 전부터 작가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제가 부자도 생각해봤거든요. 부자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 돈이 없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작가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작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러고 근데 막 빚이 막 마이너스 10억이야. 근데도 나는 오늘부터 부자가 될 거야 해서 현상이 펼쳐져서 그분이 만약에 100억대, 1000억대 매출을 가진 혹은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된다면 그분은 언제부터 부자였냐면 마이너스 10억부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부자도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가 뭐 빚이 뭐 3억, 5억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근데 내가 이것은 뭐 100억, 1000억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마이너스 3억, 5억에서 그대로 머무르시는 분도 있고 더 큰 빚을 지게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게 플러스가 돼서 뭐 10억, 100억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 또 10억, 100억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게 3개월 만에 되고 어떤 분은 30년이 걸리고 맞아요. 이런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차이가 비롯되는 걸까요? 뭐 그거 삶의 비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냥 제 추측상 그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부자가 되겠다. 그러고 그 일이 펼쳐져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삶을 영의 관점에서 이제 오도에서는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표님 주신 것처럼 왜 사람들마다 차이가 날까? 근데 이거를 게임처럼 풀어보면 풀리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되게 높은 엄청 높은 게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뭘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부라는 거에서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인데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나는 이번 게임에서는 이번 플레이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골라서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어. 그래서 플레이를 막 하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다 보면 당연히 퀘스트도 뜨고 미션도 뜨는데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극 초반에 빨리 성공해서 플레이가 클리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게임에서 100억을 바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억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0억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플레이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라는 것도 하나의 게임이고 부루마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내가 뭔가를 깨달을 때마다 돈을 얻고 혹은 돈을 잃기도 하고요. 돈을 잃으면서도 깨닫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목표만 있다면 네. 뭐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정체성을 나는 이제 망했어. 이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왜? 나는 빚이 10억, 100억인데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쵸. 그럼 그게 오더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자기의 오더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빚이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0억이면 플러스 100억, 플러스 1000억은 훨씬 빨리 갈 거라는 전 확신은 있거든요. 왜냐면 갭만큼 나의 에너지가 응축돼 있을 테니까. 그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뭐 부자처럼 살아라. 내지는 이제 부자가 뭐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 말을 딱 꽂혀가지고 이제 진짜 부자처럼 막 명품 사고 막 하는 거죠. 자기가 마이너스 10억의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살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대. 이 말 듣고 이제 무리한 소비를 어떻게 막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참 궁금하긴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거는 아까 말했듯 반작용으로 부자가 사실 아니라는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했잖아요. 네. 그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살으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대체?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부자처럼 산다는 거는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이제 제가 낸 저는 많이 벌어봤자 사실 강사로서는 많이 번 건데 강사로서 10개월 만에 12억 정도의 매출을 했으니까 근데 사업으로는 되게 어머 귀여워 이 정도잖아요. 근데 부자로서 산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혹은 구독자님들이 네.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내가 1000억이 있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100%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네.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를 알게 됐냐면, 모든 생각이 현실화가 된다는 거를 삶의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이게 네. 모든 생각이 생각만 하면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듯이 시간은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네, 그건 몰라요. 그거는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오늘일 테고 근데 반드시 된다는 건 알거든요. 그 생각은 반드시 물질화돼서 이 세상에 구현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실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빙한이라고 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자신만만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부자로 산다는 거는 이게 성공할 거라는 거를 마음속에 이미 내가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데 작가가 되어야만 책이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어야지만 부가 창출되겠죠. 그랬을 때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 사람들이 거기에 붙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붙을 때 기회가 생기고 그 부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이미 목표란 걸 이미 이루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품을 사고 네. 뭐 좋은 술을 마시고 저는 괜찮다고 봐요. 세상이 하나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뭐 야 이건 잘못한 거야, 저건 잘한 거야 이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플레이 도중에 그냥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플레이를 그쵸. 저렇게 하는구나. 네, 네. 뭐 저런 차를 사는구나. 그리고 실패를 했어도 그냥 플레이라면 어떻게 그 클라이막스가 되게 높은 어떤 고난이도의 시나리오를 지금 짜서 가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만 보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좀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실제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12억을 버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제 그 전에는 네. 어쨌거나 뭐 12억만큼의 부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죠.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뭐 야, 우리 한번 해보자 막 했을 때 뭐 이게 될까? 이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제한신념도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 생각도 했을 그쵸. 것 같고. 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진짜 뭐 어버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되게 그 확신과 불신 사이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실제로 해봤더니 이제 12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네. 두 단계가 있는데 결핍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옛날에 결혼을 28에 했어요. 지금 43살이고요. 딸이 둘 있고. 네. 근데 이제 28에 결혼을 하면서 그때는 책만 내면 진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책만 내면 나는 막 인생이 뭐 무슨 180도가 아니라 한 1800도 정도 바뀔 줄 알고. 근데 이제 책 내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28살 때. 네. 그래서 결혼하면서 와이프한테 내가 딱 1년만 나한테 시간을 주면 도서관에 1년을 다니고 1000권의 책을 읽겠다. 그래서 내가 책을 한 권 낼게.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자. 그 와이프가 그럼 돈은? 그래서 돈은 당신이 벌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둘이 버나 혼자 버나 고만고만한데. 그래서 그때 와이프가 동의를 해줬어요, 이거를. 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제 읽는데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책만 읽는 거. 3일째까지 행복했어요. 네. 4일째부터 온갖 혼란과 불안과 근심과 과연 이런다고 될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오더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될까? 현실은 이런다고 될까라는 현실이 펼쳐지겠죠. 그게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첫째가 생기는 바람에 카페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네. 이게 첫 번째 결핍 상태일 때 제가 잘못 내렸던 오더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2년 정도 카페 알바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업하게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통장을 딱 보니까 5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카페 알바하고 매니저하고 점장에서 모은 돈이 5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업하려면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제 안에 어떤 오더가 내려지고 있냐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계속. 그러니까 카페 창업할 때도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카페는 창업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결핍의 오더도 이루어지긴 해요. 아르바이트 때 나는 카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를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겨울이 됐는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결핍의 오더, 그 노력으로 돈을 벌려고 계속 하니까 그때 카페를 10시에 열어서 10시까지 했거든요. 요 앞 시간, 오전 10시 앞 시간에 뭔가 우유 배달 같은 걸 해보자. 그래서 알바 천국을 쳤습니다. 그때. 쳐보니까 도시락 업체가 있더라고요. 도시락 업체에 가니까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도시락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을 줘요. 월화수목금 일하면 25만 원을 벌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건데 그때 당시에 너무 절박하다고 느꼈으니까 그 도시락을 담으려고 겨울 내내 그 도시락 업체를 갔어요. 그래서 담았는데 사실 25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삶은. 그쵸. 이 몸만 더 피곤한 네,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때 막 절박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면 그 절박함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노력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가 겨울이 끝나고 딱 지금쯤이에요. 3월 말쯤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8시에서 밥을 주거든요, 거기서. 그럼 8시 반까지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딱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하산도로를 걸어가는데 너무 비를 많이 맞으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쵸. 근데 하산도로 중간쯤 갔는데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비가 막
내다가 딱 그쳤어요. 오. 그러니까 원래는 툭툭 이렇게 끝이어야 되는데 막 내다가 땅 끝이더니 하늘이 빰 이러면서 제가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로. 근데 그때 약간 메타인지처럼 멀리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 결핍에 빠져 있구나. 그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DTS라는 영성 훈련을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걸 다 잊어먹고 도시락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에 빠져 있구나를 자각하니까 갑자기 풍요로 넘어갈 수 있는 자각이 된 거예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때 생각해보니까 나 카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육체도 있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아이디어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너무 쉬워서 이게 왜 그때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였습니다. 도시락 담지 말고 우리 카페 가서 커피를 팔자. 그럼 10,000원은 더 벌겠다. 이게 되게 희한한 깨달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결핍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락집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만둔 다음에 카페를 똑같이 출근하듯이 5시에 일어나서 갔으니까 저 5시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카페가 너무 편해. 음악 틀어놓고 아무도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커피 내리고 책 보고 있다가 손님 오면 한 잔 팔고 2잔 팔고 했는데 10만 원을 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엄마들이 8시 반부터 10시까지 엄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 앞에서 서성서성거리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열어놓으니까 이때 후루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점심 매출만큼 더 뜰 때도 있고 비슷하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왜 그 생각을 못했냐? 첫 번째는 결핍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엔 동업을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동업자한테 민폐가 될까봐. 내가 나만 더 일하면 동업자가 불편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리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핍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면서 되게 재밌게 장사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리기 시작했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경험을 딱 하시고 나서 뭐 그 뒤로도 많은 경험을 또 하셨을 테지만 야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게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구나 이 확신을 딱 얻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완벽하게 자각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계속 자각은 있었어요. 왜냐면 책을 출간해야겠다 하니까 책이 출간이 되고 나 그러면 대한민국 커피 축제에 다 나갈 거야 이런 생각 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게 커피 업계 그 커피 축제 나오는 분들은 장인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들.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 나갈 거야. 그리고 막 나간 거 상상하고 이러니까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TV 그 커피 앤 티라는 그 잡지에서 컬럼도 3년 정도 쓰고. 와. 그래서 그런 자각은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카페를 하면서 매장을 하나 더 했어요. 그게 작은 일식당이었는데 작은 일식당을 딱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 작은 일식당을 딱 접으니까 코로나가 끝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일식당을 하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요리는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는구나. 그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누군가 인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권리금을 주고. 그래서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제 건물주랑 만나자. 그래서 건물주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누가 인수하고 싶다고 하는데 넘겨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건물주 사장님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건물 팔려서 그 주사장님의 딱 2년 동안 계약한 만큼만 하고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3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당연히 인수를 안 하죠, 그럼 그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건물을 나가게 됐고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주차장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지금 오프라인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되고 랜드마크를 만들고 이런 걸 하려면 빨리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온라인으로 딱 들어갔는데 온라인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매출이 뜨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저널링이라는 걸 했어요. 그 패드릭 그로브라는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5천억을 벌까를 매주 1시간씩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매일 해봤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1,000억을 벌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우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1,000억을 벌까를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클래스 U를 저한테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클래스 U에서 한 1억 원어치 팔렸어요, 강의가. 그리고 클래스 U가 연결되고 또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하게 되면서 또 돈이 막 한 번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막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생각과 현실이 딱 돼 있는데 바로 현실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정체성의 문제였구나. 이걸 좀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럼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뭐 생각하면 다 된다고? 야, 그럼 뭐 10억 부자해. 뭐 1조, 10조, 1000조 부자 하지. 야, 뭐 대통령 뭐 다 하지. 뭐 그걸 뭐 굳이 뭐 100억, 10억에 뭐 하냐. 뭐 너 생각도 다 된다며.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대로 다 되는데 네. 이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원하는 생각을 물론 이렇게 이런 어떤 자기 성장형 유튜브를 그러니까 보시는 분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하루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원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대부분 원하는 생각이라고 착각된 생각들. 카드값이 없었으면 좋겠어. 대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뒤에 좋겠어만 붙으면 다 원하는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로 가득하니까 원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 오더내려서 계속 창조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대로 다 되냐? 다 됩니다. 근데 그 원하는 생각을 안 하니까 원하지 않는 현실들이 계속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뭐 다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생각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생각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생각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한 가지의 골똘히 원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현실로 됐지? 그러니까 전제는 이미 나는 그걸 이룬 사람이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난 이미 이뤘어. 이 중간이 비어 있는 거죠. 이 중간은 뭐였을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우연과 우연이 막 겹치거든요. 대표님도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이게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그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펙 초프라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 그리고 양자장이라는 이 우주의 근원 장이 있는데 에너지 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배출을 하면 그 양자장에 가서 닿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진대요.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연이 엄청 많이 겹쳐야 되는 거예요. 중첩돼서. 근데 그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 수도 없어요, 방법을. 근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반대의 생각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되겠어? 그런 건 없어. 그것도 전 옳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게 없는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에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의 현실은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난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라고 해도 그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도 저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은 자기의 몫이라서 다 둘 다 신념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믿는 대로 현실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거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으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뭐 믿어도 뭐 이루어지겠어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건 각자가 살고 있는 세계다. 네, 그분이 창조자기 때문에 자기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도 옳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플레이가 있을 내가 그냥 뿐이죠. 믿는 것만 있을 뿐이죠. 맞아요. 네. 또 이제 시크릿 같은 책에서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라면 이루어지는데 간절히 바라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이제 바란단 말이죠. 근데 안 됐어. 그럼 이제 하는 얘기가 너는 간절히 바라지 않았어. 간절히 바라지 않았으니까 안 됐어.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좀 모호한 단어란 말이죠. 맞습니다. 주관적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분명히 뭐 바라는 것 같았는데 내가 왜 안 이뤄서 따지면은 너가 그건 간절히 바라지 않아서야 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간절히 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예. 이게 시크릿 쪽에서는 간절이라고 말하고 네빌 고다드 쪽은 간절하면 할수록 여감시가 걸려서 아까 말했던 부자가 되고 싶어는 여감시로는 난 부자가 아니야 라는 거에 증거잖아요. 근데 간절이를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결핍에서의 간절이가 있고 네. 풍요에서의 간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것보다 우선은 만약에 실제로 내가 존재가 부자가 됐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든 나를 다 인도하고 있다. 저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봐요. 이건 뭐 디펙 초프라 박사도 그랬고 데이비드 윌콕도 그랬고 세상의 모든 일에 우연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4천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4천억에 필요한 경험과 사건들과 이벤트만 계속 내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든 망하는 거든 배반당한 거든 물론 이렇게 하니까 좀 가슴 아프긴 하네요. 그런 거 말고더라도 여러 가지 모든 경험과 사건들은 다 그걸 인도하기 위한
캐스트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뭐 시크릿에서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내가 마치 꿈처럼, 저는 요즘에 이제 오더 체계에서 한 번 더 나가잖아요. 왜냐면 이제 책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쓰고 나서 작가가 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세계관으로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은 이제 데이비드 윌콕 책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에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꿈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뮤추얼 드리밍이라고 해서 여러 명을 자각몽을 연습시켜요. 루시드 드림을 연습시킨 다음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재워요. 그래서 실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험은 한 명이 자고 있고 주변에 여러 명이 어떤 단어 혹은 그림 같은 거를 계속 생각으로 보낸다라는 의도만 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책을 보여주자. 그럼 빨간색 책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일어나서 너 무슨 거서 빨간색 책을 봤다.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뮤추얼 드리밍은 여러 명을 동시에 재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만나자는 의도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2명, 3명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나 대표님 꿈에서 봤어요. 우리 이런 데 갔고 이런 얘기 나눴어. 여기서도 나도 너 봤어. 우리 이런 데 갔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윌콕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영이 잠들어 있고 다 같이 잠든 자각몽의 세상이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폭풍, 재난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 명의 꿈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상징과 우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도 꿈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나의 생각이 이렇게 반영된 거네. 그리고 내가 1,000억을 벌기 위해서 혹은 4,000억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 실험을 해본 결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시크릿 유나 저 너무 좋아요. 저 이제 시크릿을 읽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결국 마지막에 인도 베다 철학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파니사드나 아니면은 바가바드 기타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봐도 결국은 그 모든 경전과 모든 멘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당신 안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 이걸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네 안에 신성이 있어. 그리고 너의 생각이 현실이 돼.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시크릿에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거보다는 내 생각대로 될 거야. 근데 간절하다는 건 그거 같아요. 딱 한 가지만 간절하면 돼요. 내가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겠어.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유혹이 오는 거예요.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막 이랬는데 조회수가 10 나오면 유혹이 오잖아요. 그만할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아니 난 10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지금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미 그건데 난 이미 그 존재인데 그래서 그 힘이 나한테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시크릿 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거는 그 생각이 간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행동의 간절함은 오히려 역으로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겨나요. 행동의 간절함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나는 배고프자 될까 간절하게 막 뭔가를 막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편에서 봤을 때 여감시라는 단어를 써주셨지만 오히려 지금 현실이 배고프지가 아니라는 것을 더 강하게 그냥 주입하는. 맞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네. 상상에서 배고프자를 정확하게 체험했다면 그게 없어져야 돼요. 결핍이.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나는 이미 배고프자인데. 배고프자인데. 바라지 않겠죠, 더 이상.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강력한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 100만 유튜버든 혹은 뭐 배고프자든 간에 그 생각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 맞아요. 그거에 대한 간절함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겠다. 네. 그 생각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그거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100만 유튜버를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 그대로 간절하게 뭐 바라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건 저는 머릿속에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상 올려보니까 막 조회수가 막 5, 10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넌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5, 10을 보고서 내가 지금 어떤 뭐 영상의 문제를 느낄 수도 있고, 뭐 제목이나 썸네일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퀘스트를 깨가면서 하나하나 깨가면 어느 순간 내가 100만이 더 되겠다는 거죠. 왜냐면
네. 미션과 그러니까 어떤 게임으로 보면은 100만이라는 그 퀘스트가 내려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깨려면 관련된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그게 게임이잖아요. 사실 게임이라는 그쵸, 거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게 편하게, 아직 내가 이 깨달은 영역이 안 들어갔네? 그럼 뭐를 또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패는 상냥하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공은 불친절하대요. 성공은 내가 뭐를 잘해서 성공했는지 아예 안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성공을 했을 때 그냥 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자기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건. 왜냐면 너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똑같은 거를 똑같이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패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요것 때문에 실패했어가 명확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실패는 안 하잖아요. 그 실패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결국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실패 요소를 다 빼면 성공이 된대요. 같은 행위인데. 그래서 실패는 되게 상냥하고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 막 진지한 게 아니라 게임에서 몇 판 도전하잖아요. 이번 판은 이렇게 해봐야지. 전략을 짜고 들어갔다가 안 되네. 그럼 이렇게 가볼까? 전략을 짜고 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도 어떻게 보면 그런 퀘스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럼 또 삶을 좀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카페에도 아까 사례로 들어주셨지만 이제 사람들 어쨌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뭐 100억 부자라고 제가 얘기하게 되는데 뭐 100억 부자가 되고 싶은 뭐 어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든 생각이 어쨌거나 100억 부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이제 100억 부자를 향해서 달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알바를 그 사람이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알바에서 사실 시급 뭐 10,000원 버는 건데 네. 그럼 이제 24시간 일을 할 수도 없지만 24시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24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0일 동안 진짜 잠도 안 자고 했을 때 720만 원을 버는 건데 그렇게 1년을 해야지 이게 뭐 1억을 못 버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100년을 해도 100억 부자가 안 된다는 맞아요. 계산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생각에 끈 내가 간절히 진짜 100억 부자를 원하고 있다면은 이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될 거고 시도들을 하면서 뭐 어떤 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서 내가 진짜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00억 부자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 지구상에 똑같은 외모, 똑같은 조건, 똑같은 스펙 완전 다 똑같아요. 네.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네. 한 명은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고 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한 명은 나는 부자가 될 일이 절대 없어.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생각하면서 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알잖아요. 똑같을까요, 결과가? 다르겠죠. 완전 다를 거예요. 그쵸? 생각만 차이인데. 근데 그런 거죠. 100억을 생각해 봐야 아이디어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억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100억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라는 오더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해야만 100억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거지.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1억 벌기도 너무 힘들어. 나는 100만 원 벌기도 너무 힘들어 한다면 1억짜리 아이디어가 찾아오든지 1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와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예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된 것만 보이잖아요. 네, 그쵸.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세상을. 네, 그쵸. 근데 내가 100억을 벌 거야, 100억을 벌 거야 하면은 코카콜라처럼 왜 직원이 그 레시피를 산 거잖아요. 주전자에 있는 레시피를. 그러면 이게 100억을 훨씬 넘지 않습니까? 100조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그 기회를 본다는 거는 내가 그 인지를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또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는 그런 댓글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썸네일 보고 강의 안 듣고. 그쵸.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0억을 벌고 싶어, 1000억을 벌고 싶어 이게 또 다를 거고. 그렇죠. 네, 1조는 또 다를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럴 거면은 저희가 네. 보니까 네. 1000억이 좋은 것 같아요. 1000억 이상. 왜요? 왜냐면 100억을 하면은 이제 이게 상상에서도 돈을 쓰는 연습을 시켜보거든요.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상상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다음에 두바이 호텔에 가서 네. 2억짜리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럼 2억짜리 객실에서 딱 자면 상상해서 상상 속에 2억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이게 제한신력. 상상인데 그쵸. 상상의 돈도 내 맘대로 못 써요. 왜냐면 상상해서 100억이면 또 100억 또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상상이니까. 근데도 제한신력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100억은 실제로 서울에서 집 사고 건물 하나 사면 없어요. 그래서 100억 갖고는 상상이 안 되는구나. 1000억으로 하자. 그러면 1000억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의식이 스스로 포기해줘요. 그러니까 의식이 예를 들어서 왜 1000억이냐? 왜 당장 돈을 벌려고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 300만 원 더 벌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300만 원 더 벌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일을 한다든지 더 많이 일을 한다든지 그쵸. 투잡을 한다든지 그쵸.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쵸. 나 못할 것 같아. 야,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억을 더 벌 거야. 이러면 애초에 노력이라는 거는 제껴두고 못해요. 노력으로 300억 어떻게 봅니까? 아이디어로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면 300억 벌 거예요. 사례는 너무 많잖아요. 이거 일일이 되지 않아도. 그래서 그 300억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냐면 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애들한테만 오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는. 근데 이왕이면 돈을 걸어놓고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표님도 사장님이잖아요. 저도 사장인데 제가 언제 사장이 됐냐면 알바를 그만두고 이제 3개월 동안 목을 보러 다녔어요. 통장에 500만 원 있고 대출을 땡겨 받으니까 4천만 원. 네. 그리고 아는 누나한테 동업 제안을 해서 그 매니저에서 같이 일했던 누나예요. 동업 제안해서 4천만 원. 근데 그 전에 이 4천만 원 왜 동업하게 됐냐면 3개월 동안 목을 보러 다니는데 현암교에서 너무 더운 날씨였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현암교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0만 원밖에 없고 카페 창업 못할 것 같고 돈도 없고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갈까? 근데 제가 그날 결정을 했어요. 아니 나는 오늘 이후로 남의 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이후로 사장이 될 거야. 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동업을 제안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장이라는 건 대체 뭘까? 세상에 많은 사장들이 있는데 돈을 잘 버는 사장님도 있고 돈을 못 버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그냥 사장으로만 볼게요. 사장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사장은 어느 날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만 사장이 돼요. 맞죠? 근데 사장마다 스펙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돈도 다르고요. 돈이 없어도 사장이 되기도 하고 돈이 많아도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사장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자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부자도 너무 많은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빼보는 거예요. 스펙이냐? 스펙 아니잖아요. 재능이냐? 재능도 아니에요. 돈이냐? 돈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부자가 된 분도 있고 돈이 애초에 많아서 부자가 된 분도 있고 그걸 다 빼고 남은 건 뭐냐면 나는 부자가 되겠어라는 결심, 그러니까 의도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모든 의도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부자가 되기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나는 부자 되기 싫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세상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진짜 생각이 전부네요. 그러면 이게. 진짜 전부입니다. 왜냐면 행동을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 네,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이상한 게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건 의도가 있어요. 맞아요. 목이 말라서 네.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지.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 없거든요. 그쵸. 생각 없이. 그래서 생각 없이 뭐를 하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뭘 해놔도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우리가 뭐 뭔가 좋은 걸 원하는 것은 내가 뭐 그것을 의도하지만 뭐 진짜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뭐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한다거나 네. 혹은 뭐 암에 걸렸어. 그렇죠. 뭐 이런 분들 사실 늘 다 똑같겠지만 나는 내 삶에 교통사고를 뭐 끌어당긴 적이 없어. 원한 적 없죠. 맞아요. 나는 암을 원한 적이 없어. 그렇죠. 근데 내 삶에 그게 펼쳐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시크릿을 보다 보면 네. 아니 뭐야 원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끌어당겨줘 약간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우선
가벼운 거로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내 생각에 대한 신호가 있는데 우선 내 생각에 대한 신호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훈련을 해볼 수 있대요. 가다가 문에 다리가 탁 찍거나 컵 같은 게 탁 깨지거나 뭔가 부딪히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내가 탁 부딪혀서 이랬어요. 그럼 이게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까먹거든요. 근데 어떤 훈련이냐면 내가 지금 가려는 방향과 다른 내 삶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경고같이 그런 걸 한 번씩 해준대요. 영이 그 생각 별로 좋지 않아.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해보면은 잘 지내는 사람한테 갑자기 못된 말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쵸. 제가 처음 보는 분한테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비난을 하면 이 친구가 비난으로 돌려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비난하는 말은 생각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우연이 없다면 뭔가 이렇게 탁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러면 그 직전에 어떤 생각이 영의 경고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훈련하면 근데 기억해낼 수 있대요. 왜 기억을 못하냐면 컵이 깨진 게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생각을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게임으로 보거나 삶을 어떤 꿈으로 보거나 혹은 연극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상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의 캐릭터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캐릭터들은 왜 보스가 나타나고 왜 고블린이 나타나고 왜 저기서 함정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플레이어는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캐릭터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원치 않는 사고들은 영이 어두운 밤, 그러니까 영이 이 세상에 와서 극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대요. 우리도 게임 다 극복인데 영이 준비가 되면 영혼이 준비가 된대요. 인디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영혼이 준비가 되면 준비됐어. 그러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쫙 펼쳐진대요. 그러면서 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최종 보스가. 그러니까 보통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언제 오냐면 모든 필드를 정리했을 때 오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독자분들도 대표님도 모든 걸 다 정리해서 평탄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때 영혼의 밤이 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정체성이 끝났고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나의 영이 원할 때 어두운 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면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이유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거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야. 이건 너무 슬픈 일이야는 육신과 혼으로는 풀 수 없고 영으로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혼과 육으로는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과 육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캐릭터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풀 수가 없잖아요. 네. 플레이어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 써주신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법칙에서 영, 혼, 육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보시는 분은 갑자기 막 영혼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법칙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모든 종교권, 모든 문화권에 다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하나씩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체크를 해봅시다. 육은 다 있잖아요. 신체를 말하는 네, 거죠? 이거 육. 이 없는 분은 없겠죠?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육이 있겠죠? 자, 이 육을 움직이고 있는 혼, 생각도 다 있겠죠.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그리고 이 혼은 나라는 자각이에요. 그 의식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현재 의식, 만약에 의식을 나눈다면, 잠재 의식과 현재 의식을 나눈다면 현재 의식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만든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두뇌에서 의식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버지의 씨앗과 어머니의 씨앗이 두 개가 만나서 세포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죠. 내가 거할 성전을. 영이 하거든요. 영이 이 성전을 짓고 게임처럼 이 세상에서 플레이를 하려면 캐릭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캐릭터는 육신과 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게 혼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영이 거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깊게 가보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냐? 한번 증거를 대봅시다. 네.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가 저희의 몸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땅에서 누워서 잔다고 땅이랑 붙지 않잖아요. 근데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거든요. 영이 떠나면 네. 이걸 이루고 있는 에너지를 더 이상 이 의식이 이걸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떠나니까 서서히 뭐라 해야 될까? 소멸하면서 땅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고 있는 그것.
내가 나로서 나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 그게 이제 영인 거죠. 근데 이제 법칙이 있어요. 각각 그 세 개의 세계가 있고 이 세 개가 합쳐서 나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신을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도 이게 정립이 됩니다. 삼위일체, 육신도 내 거고 혼도 내 거고 영도 내 거예요. 게임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그 게임 캐릭터도 나잖아요. 내가 만든 캐릭터잖아요. 그게 나입니다. 그 게임 캐릭터의 경험도 나죠.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도 나예요. 근데 나는 하나인데 게임 캐릭터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생도 영은 하나인데 여러 생에 걸쳐서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은 공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왜 끌어당겨서 보면은 주파수 얘기하고 실제로 모든 물질은 유인력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과가 지구로 떨어졌을 때 지구도 사과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힘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감정의 법칙이, 그러니까 6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감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데 감정은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기뻐하잖아요. 막 같이 기뻐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엄청 슬프면 같이 슬퍼지잖아요. 왜? 장례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슬픈 장례식은 말을 아무도 안 해도 다 슬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기쁜 결혼식이나 기쁜 파티에 가면은 말을 안 해도 기뻐집니다. 그걸 말을 안 해도 사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호라고 봐요. 6이 가지고 있는 좌표값이거든요. 내가 기쁘면 지금 기쁜 상황들과 기쁜 사람들이 나한테 모일 테고 내가 슬프면 슬픈 사람들과 슬픈 상황들만 모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명의 법칙, 비슷한 것들끼리 모인다. 이게 끌어당김이죠. 그리고 혼의 법칙은 대립의 법칙인데 양면의 법칙, 양면성이기도 해요. 모든 거는 인지할 때 이제 혼이 이걸 인지할 때 나와 너를 우선 갈라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라는 걸 알려면 가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부도 예를 들어서 10억 이러면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겠죠?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을 가졌는데 어느 그룹에 갔는데 다 1000억대예요. 근데 얘만 10억이야. 되게 가난한 애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실제로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10억밖에 안 됐어. 나 1000억인데 망했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500만 원 있어요. 근데 다 막 5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나만 500만 원 있어. 그럼 엄청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혼이 뭔가를 인지할 때는 다 양면적인 대립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은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0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지?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깨달았어요. 어떤 거냐면 제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대표님 안에 신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신성이랑 대표님 안에 있는 신성은 같은 신성이겠죠? 그렇죠. 같은 신이겠죠? 네. 하나의 신이 여러 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은 단일성, 하나의 신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세 개의 법칙이 있는데 상위 법칙은 항상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일성이 먼저 있고 이 세상은 대신 양립돼 있고 양립이라는 건 결핍과 풍요인데 그래서 결핍 상태에서 오더를 계속 내리면 더 결핍이 가중화되고 풍요 상태에서 오더를 내리면 풍요가 계속 가중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혼 6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상을 보고 찍는 이 관점, 이 개인의 관점에 봤을 때 내가 뭐 생각하는 대로 혹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했을 때는 이 영혼 6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혼이겠죠. 혼. 그러니까 인생의 결을 결정하는 건 혼밖에 없는 게 한번 하나씩 나눠보면 네. 영은 똑같을 거예요. 다 영의 똑같은 능력은.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제 영이 누구 영보다 더 세다 이런 건 없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영은 아니고 육도 인간의 종으로 보면 뭐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 호랑이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형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플레이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는 혼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니까 혼은 자동 프로그램이거든요. 해석이 자동으로 돼요. 그쵸. 그래서 그 해석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100억까지 벌었어요. 부자예요. 네. 그것도 진짜 망했어요. 아니면 그분을 똑 떼다가 딴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100억을 벌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생각의 영역이라서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혼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 이 보시는 분들은 뭐 알겠어 뭐 되게 복잡한 설명 말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대체? 우선 네. 들려줘야 돼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암시이기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의식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 정도의 큰 돈. 처음에 거부 반응이 엄청 생길 겁니다. 네.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한테,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학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부강해졌고. 근데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숙제를 내주잖아요. 너 이제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앤드류 카네기와 동등해지거나 그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나폴레온 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어마어마한 거부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인데 고작 내가 기자인 내가 어떻게 뛰어넘어. 이 말도 안 되지.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일 거울을 보고 나는 앤드류 카네기를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바보 같았대요. 무슨 말도 안 돼.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역사가 증명하는 거는 누가 더 강한 영향력을 펼쳐나면 나폴레온 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먼저 나한테 한번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게 벌었다가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에 이런 언어는 없고 벌었다는 과거형으로 보는데 저희는 현재 완료형. 벌었다. 지금. 번 상태가 쭉 되고 오는. 네네. 네. 지금 벌었어. 이거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좀 일어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 말도 안 되는 게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번 생이잖아요. 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말이 되면 어떡해요. 대표님들 만약에 진짜 그러다가 1,000억 벌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번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들음은 믿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 들려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저희가 원래는 많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많이는 안 하는데 저도 하고 있고 지금 한 챌린지로 400명이 같이 하고 있는 거는 1,000억 원을 번 상태에서 오늘의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이게 About Time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보셨나요? 영화? 안 봤습니다. 그게 이게 스폰가? 다 보셨겠죠? 진짜 오래된 영화거든요. 네, 오래된 영화인 거 알아요. 네네. 아빠와 그러니까 그 집안은 타임머신, 그러니까 타임슬립을 할 수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대대로 아들들은 옷장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있어야 돼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슬립물 영화인데 이제 아버지 아들이 계속 원하는 시점으로 계속 돌아가 보는 거예요. 삶을 여러 번 삽니다. 그러다가 근데 못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그 지점이 가족 구성원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지점으로 이렇게 계속 영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이 어바웃 타임이 되게 멜로 영화인데 저는 어디서 감명을 받았냐면 아빠랑 아들이랑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근데 아빠가 폐암에 걸렸나 그래요.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들을 계속 보다가 아들이 딸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아빠한테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럼 점점 아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한테 하루를 살아보는데 그냥 하루를 먼저 살고 똑같은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이 유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하루를 살아요. 그냥 진짜 바쁜 하루입니다. 막 바쁘게 가서 이것저것 일하고 막 질책 받고 막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와이프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 힘들었어. 근데 그날 아빠 이야기가 떠올라서 아들이 자기 전에 옷장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루를 사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들어가서 똑같이 사는데 이번에는 여유가 생겨요, 얘가. 그래서 편집에서 빵을 사면서도 직원을 보니까 직원이 되게 아름답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고 누군가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책을 받아도 되게 유머스럽게 넘길 수 있고 약간 이러면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똑같이 물어봐요, 와이프가. 오늘 하루 어땠어? 되게 좋은 하루였어. 근데 이것처럼 1,000억을 벌었다면 오늘 하루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구성해서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와서 이런 거 했었는데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했을 거야를 계속 써보는 거죠. 그럼 그 감정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거든요. 사실 심상화가 어려운 거는 저도 명상 수행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깊게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날아가요. 근데 일기라는 걸 쓰면 글도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를 글로 써보면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를 글로 쓰면 그걸 누군가 나에게 읽어줍니다.
속에서. 맞죠? 그걸 나에게 읽어주는 애가 있거든요. 그걸 듣고 있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기는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과 나에게 들려주는 게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건 일기인데 미래 일기랑은 좀 다른 게 미래 일기는 늘 언제나 언젠가예요. 이건 힘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그 언젠가는 격차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랬다면 해서 그 일기를 쓰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네. 챌린지 안에 사례, 뭐 지금까지 사례 중에 가장 재밌는 사례는 갑자기 1,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습해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면 돈에 대한 제한신념을 내려놓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숨을 쉴 때마다 돈이 공기처럼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이 공기처럼 나에게 들어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되게 재밌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일주일 안에 누군가 돈을 준다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온다거나 돈을 줍는다거나 그게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 말대로 이제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를 이제 거울 앞에 써가지고 거울 앞에 안 써도 그냥 해도 돼요. 네, 뭐 10번씩 이제 계속 얘기했어요. 10번씩. 네, 계속 매 순간. 10번 뭐 매일매일 뭐 네. 계속 했던 거죠. 10번이든 100번이든 간에 이제 네네. 너무 간절한 사람이 계속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일단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말한다고 뭐 갑자기 뭐 하루가 달라지겠어? 이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외치면 어떤 변화들이 생겨서 정말 그 1,000억 부자가 이제 되는 그 과정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면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3년 반을 해보니까 계속하면 어느 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믿어져요. 나도 1,000억 부자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그럴 느낌이죠?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이제 그러면 이거를 하면 두뇌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나와 같은 조건에서 1,000억을 번 애가 있었나? 이걸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많죠. 오히려 나보다 못한 상황에서도 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어느 날 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현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현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우연이 중첩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진입한 거고 지금 보시고 계신 대표님들 삶의 트랙에서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생겨날 거예요. 반드시 생겨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00번 쓰면 이루어져. 네. 100번 쓰면 100번 쓴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네. 100일 챌린지를 해보면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챌린지 할 때마다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뭐를 하면 뭐가 돼 이런 건 없고 존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거지. 100번을 쓰면 이루어져 이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써도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0번을 써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00번을 쓰면 진짜 100번 쓴 그것만 딱 남죠. 맞아요. 그건 네. 이루어져요. 네, 맞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이제 다 1,000억 부자라는 것을 뭔가 외치든지 뭐 자기한테 얘기해 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했을 때 뭐 그게 누군가는 이제 뭐 온라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커피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스마트 스토어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이제 다 다를 그렇죠. 수 있다. 방법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방법은 그냥 하나의 힌트 같은 거예요. 저렇게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렇죠. 왜냐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똑같이 될 리도 없고 대신 공통점은 그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무조건. 근데 대부분 자기계발에서 놓치고 있는 게 방법을 자꾸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은 방법을 배우길 또 원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시장이 생겨나고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그 방법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이미 방법은 다 알고 있고 너무 많아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살 빼는 방법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안다고 살을 빼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버는 방법도 다 알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됐거든요. 그게 왜 안 될까? 다 아는데. 근데 존재가 안 되니까 그게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책 쓰기 방법은 다 알잖아요. 아니 책 쓰기 방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을 다 쓰면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면 40꼭지를 나눠서 2페이지씩 80페이지를 쓰면 되겠지.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내가 그 존재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존재만 된다면 방법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에 대한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조급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걸 할 수 없어 이런 거거든요. 오도예요. 그걸 내려놓고 좀 가만히 나를 좀 받아들이면서 네. 난 충분해.
그리고 방법은 알아서 찾아올 거야. 그리고 방법이 보이고 내가 그 존재가 됐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완전 거기에 미쳐서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노력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에도 많지만 뭐 온라인 강의 이런 데 보면은 뭐 과일 팔아서 뭐 내가 뭐 얼마를 벌었다, 뭐 블로그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뭐 스마트 스토어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넘쳐나는 강의 속에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처럼 뭐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 강의를 수강해서 그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되는 경우는 많이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오,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법을 따라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거잖아요. 정체성의 문제인데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걸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네. 제가 가장 비싸게 배운 강의가 3,200만 원이거든요. 오, 네네. 네.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3,200만 원 내고 배웠어요. 네. 되게 재밌는 거는 돈은 영혼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잖아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결국은 시간과 에너지인데 네. 돈을 많이 냈다는 거는 왜 성경에는 보물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내는 순간 정체성이 한 번에 바뀌어요. 돈을 많이 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 직장을 하다가 나도 카페 한번 해볼까? 이러고 카페 창업을 하잖아요. 카페 창업에 드는 돈이 1억 정도 들거든요, 보통. 1억을 내잖아요. 그 순간 카페 사장이 됩니다. 1억을 냈으니까. 네, 그렇죠. 맞죠? 네. 근데 그냥 나는 카페나 한번 해볼까 하고 돈을 안 내잖아요. 그냥 그럼 카페 사장이 될 리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런 것처럼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체성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돈을 내보고도 경험을 해봤고요. 돈을 받아보고도 경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방법을 무료로 알려주잖아요. 네. 잘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그냥 무료니까. 네. 근데 그거를 5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5만 원만큼 바뀌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은 강의인데 5천만 원을 받잖아요. 한 번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게 재밌는 존재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서 저는 모든 강의들은 다 유익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돈 아까워 이런 게 없는 게 돈이라는 거는 상호 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 동의가 되면 주고받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5천만 원이라는 걸 말했을 때 상대방에서 동의만 된다면 그 돈은 나한테 오겠죠. 그리고 그 동의된 사람도 뭔가를 배우겠죠. 물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버나 여러 가지 자기개발, 저는 자기개발 되게 긍정하는 편인데, 뭐 요즘은 이제 안 듣습니다만, 더 자기개발의 끝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대표님도 책 많이 읽으셨지만, 저도 한 3,000권 정도 책을 갖고 있는데, 10년이 넘게 독서 모임을 하고, 책에 빠져서 살다가 자기개발이 끝난 게 언제 끝났냐면, 자기개발을 막 보다가, 어느 날, 자기개발의 끝은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깨달음에서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개발할 게 없구나. 그쵸. 나 있는 그대로 충분하구나. 그래서 자기개발의 끝은 항상 명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그 모든 게 내 안에 있고 충분하다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 내 안을 보기 위해서 명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개발의 끝은 항상 자기 깨달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를 배우면 저도 돈을 많이 썼거든요. 된다고 해서. 근데 안 되잖아요.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블로그를 해봤는데 안 되고 유튜브를 해봤는데 안 되고 다 해봤습니다. 진짜 막 그 해외 구매 대행도 해보고 네. 안 되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부정확한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는 안 된다의 오더잖아요. 될 리가 없어 이러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생각,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면 유튜버에 대한 한 가지 생각, 나는 100만 유튜버야.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찾아올 거예요. 보이고. 그리고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럼 그 방법들이 찾아오겠죠. 분명히 오더가 내려지고 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뭔가를 배울 때는 수강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배운다면은 이걸 어떻게 팔아서 돈을 만들까? 요 고민을 계속 하면 그게 오더기 때문에 반드시 판다.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해도 팔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존재가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다. 네. 라는 거잖아요. 방법은 다 알죠. 네. 이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작가의 사례를 들었을 때는 이제 책을 안 썼을 때
내가 이제 책을 써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책을 쓰고 7개월 후에 책이 나왔잖아요. 그럼 7개월 전부터 이미 나는 작가가 됐던 맞습니다. 거고 사실은 네. 7개월 후에 이제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좋아요. 뭐 네. 직업이니까 확실하게 뭔가 행위가 있고 이것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인정을 받는다는 거 좋은데 뭐 부라는 거는 사실 이런 뭐 직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100억 부자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는 대체 어떤 건지. 네. 부는 직업은 아닌데 네. 항상 업으로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성자와 부자가 같다고 보거든요. 네. 깨달음의 영역인데 성자는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을 성자라고 하고 부자는 돈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가치,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거대한 부라는 거는 왜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100억대 부자들은 하루 종일 잠만 잘 거야. 아니면 하루 종일 골프만 치러 다닐 거야. 제가 아는 100억대 부자들은 일에 미쳐서 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드라마처럼. 골프 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아는 부자들은 진짜 미친 듯이 일하고 그 일이 재밌어서 하고 있고 그 몰입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드라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드라마에 있는 재벌들이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이재용이 왜 그 얘기 했다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재벌은 저렇게 살 거야를 보고 되게 충격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환상인 거죠. 부자는 이렇게 할 거야는 환상이고 근데 모든 부는 뭔가를 제공해서 얻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수록 부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다 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카페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냐? 카페는 손님이 오는데 집에 초대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카페 사장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분 대신 공간을 주고요. 커피 머신도 집에서 사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거 3천만 원짜리 어떻게,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어떻게 삽니까? 그걸 대신 카페 사장이 사는 거죠. 로스터기 사고 커피껌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도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 이런 거 궁금해. 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해결해 주는 유튜버들은 돈을 많이 받는 거고 그쵸. 해결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문제의 해결인데 임대업은 거주 공간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부자라는 거는 사실은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억만큼의 가치를 내가 뭔가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를.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존재는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갈까? 이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100억을 벌어서 나는 세계여행을 하고 있고 나는 뭐 이런 건물도 사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뭐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사실 100억이 되려면 그 전에 문제 해결을 뭔가 할 수 있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꼭 거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 유튜버들과 그다음에 그 인플루언서들은 옛날로 보면 선지자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재미든 흥미든 교훈이든. 근데 다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즐겁게 해줬어요. 그만한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1시간 동안 즐거웠어요. 뭐 옛날에 보면 무한도전 같은 거. 그냥 1시간이 재밌잖아요. 그럼 그 재미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 내가 뭔가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 그 존재가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그 100억 부자든 1000억 부자든 사실 이제 우리가 100억 부자라고 했을 때 1000억 부자 했을 때 이제 부자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는 가진 돈을 가지고 뭔가 놀고 소비하는 모습만 이제 단편적인 모습만 사실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의 24시간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미쳐있는 경우가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나 1000억 정도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완전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해결한 사람들이죠. 해결한 사람들. 왜냐하면 10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해결하는. 근데 이거에 또 그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방어 기제라든지. 그렇죠. 그럼 뭐 부모가 부자이면 그거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이제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뭐 정말 내가 그 100억 부자의 존재가 되었다. 1000억 부자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막 미쳐가지고 그 일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몰입하고 있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 혹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100억, 1000억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골똘히 막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이제 그 100억, 1000억 부자의 존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려면 100억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게 뭐죠? 깨닫는다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3,450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장사를 시작해보면 하루에 10,000원을 벌 방법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알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10,000원을 버네?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게 깨달음의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그쵸. 모든 돈 버는 것들은 네. 이걸 여기다가 사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팔면 500원에 사서 색깔 칠해서 5,000원에 팔 수 있구나. 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5,000원에 벌 수 있어요. 5,000원 계속 벌 수 있어요. 깨달았으니까. 근데 5,000원짜리를 이렇게 붙이면 5만 원이 되네? 이거 5만 원짜리 깨달음이에요. 똑같이 금액만 달라지는 거예요. 10억을 깨달으면 10억만큼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억을 버는 방법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부는 사실 깨달음의 영역이라서 이렇게 하면 10억이 되네? 를 깨닫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역으로 그냥 깨달아지진 않을 테고 화두처럼 100억이라는 걸 생각해야만 100억이라는 그러니까 내 화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퀴즈 같은 거죠. 나는 100억을 어떻게 벌까? 해답을 찾으면 100억을 벌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갈망 상태와 존재가 되는 건 너무 다른데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건 갈망이에요. 그쵸. 갈망은 결핍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 1,000억을 벌었어, 1,0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하다 보면은 그 존재로 들어가면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찾아오죠. 그러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1,000억을 벌었다 이렇게 5년 동안 생각했어요. 아니면 10년 동안 생각했어요.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네. 하나도. 네. 근데 10년이 되는 날 이 생각만 했으니까 어느 날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1,000억을 벌었어요. 혹은 100억밖에 못 벌었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실패는 아니잖아요.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볼 만하죠. 그쵸? 네. 왜냐면 금액만 높여보는 거예요. 내가 네. 버는 금액만 높여보고 매출로 보면은 매출을 2배 높이겠다 너무 힘들어요. 2배 높이겠다가 아니라 매출을 100배 높여보겠다.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접근 방식이 바뀌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사실 딱 언제 된다. 약속의 날처럼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노력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가요? 그것도 누구나 하기는 쉽지는 않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할 수 있을 건데 이제 네네. 문제는 이제 이게 모호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뭔지일지 몰라. 맞아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실 뭐 된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게 뭐 내일 될지 뭐 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뭐 6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그 이제 그 불안감이 굉장히 또 그게 우도예요. 이제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되게 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막는 굉장히 큰 장애 기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내가 어쨌거나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게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의심과 두려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네네. 이것만으로 좀 알 수 있으면은 내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막 모른단 말이죠. 맞습니다. 혹시 내가 이게 잘 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 이대로만 가면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우선 두 가지. 네. 고통을 내려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가벼워요. 그 과정이? 잘 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성경으로 보면은 사업은 거친 풍랑 속에서 바다를 걷는 것과 같거든요. 풍랑이 막 일고요. 이게 걸어지려나 하고 걸어요. 내 안에 신성을 따라서. 근데 걸어지거든요. 근데 그거가 안 걸어지겠다 생각하면 또 그 안을 못 걷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걷고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이건 될 거야 라는 어떤 확신, 직관, 그리고 보통은 즐거움으로 다가오죠. 보통은 내가 왜 되는 일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즐겁잖아요. 이게 상태값이기 때문에 저는 즐거움을 신호로 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그냥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냥 즐겁고 또 저는 제 스스로의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면 생각한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안 될 거야도 믿음이고 그쵸. 이건 될 거야도 믿음이에요. 왜냐면
불확실성실의 그 세상 속에서 근데 나에게 유익한 믿음을 내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보통은 저는 즐거움으로 좀 보고 있어요. 즐거움. 그리고 좀 고향감, 약간 가벼움 이런 걸로 보고 있고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들 때는 그것도 에너지로 써서 내가 더 원하는 생각을 해야 되네 이런 신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을 조금 내려놓는 방법 그러면 대부분 사업이 왜 망가지냐면 너무 고통을 계속 그 생각만 해서 그래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이게 안 되면 어쩌지?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오더인데 그럼 주변 시야가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내려놓는 방법은 세도나 메서드라고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대표님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자, 이 고통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생각해보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명상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고 해요. 이게 명상의 끝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호흡은 호흡만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감각은 감각만 관찰하죠. 지금 여기에서. 선도 그 질문도 지금 여기에서만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도 그렇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 대표님들의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안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과거로 가면 후회고 미래로 가면 걱정인데 현존하면 그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하는데 사마띠 어떤 삼매경에 빠지면 독서 삼매경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은 막 와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상태. 그쵸. 더 이상 더도 덜도 없고 그 온전한 상태가 삼매인데 삼매는 뭐냐면 한 가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1000억을 벌었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삼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제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생각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놓아버려라. 처음에 전 이거 들을 때 말장난인 것 같은 거예요. 뭐야? 어떻게 내려놔?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려놓는다는 거는 생각에서밖에 못 내려놔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을 들고 있진 않잖아요. 내가 이 걱정을 들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니까. 그럼 생각에서 들고 있는 건데 내려놓으려면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질문을 몇 개 던져요. 지금 나는 이 고통을 환영할 수 있는가? Yes, No. Yes도 상관없고 No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구나. 아, 내가 카드값에 대한 고통이 있구나. 내가 대출에 대한 고통이 있구나.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고통이 있구나. 이거를 먼저 인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환영할 수 있는가? Yes, No. 난 싫은데요? No. 상관없어요. 나는 환영할 수 있어. Yes. 여러분, 근데 환영한다는 거는 한번 음미해 보는 거예요. 이 고통의 잔을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이게 고통이구나. 비싼 와인 마시듯이 고통스러울 때 잠깐 음미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맛이야. 씁쓸해. 화해. 박하 맛이 나. 약간 이렇게 음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환영할 수 있는가? Yes, No. 그게 준비 상태입니다.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질문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시는 분도 똑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고통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Yes, No. Yes겠죠? Yes죠. No라고 하면은 그럴 리 없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Yes겠죠. Yes. 그럼 이 고통을 언제 내려놓을 것인가? 1년 뒤에 내려놓을까요? 6개월 뒤에 내려놓을까요? 내일 내려놓을까요? 지금 내려놓을까요? 지금 내려놔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 고통을 굳이 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지금. 그래서 지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난 지금 이 고통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Yes. 그럼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데 다시 고통스러운 마음이 떠올라요. 이 생각이. 그러면 똑같이 또 프로세스 또 나는 이 고통을 아직 남아있는 이 고통을 환영하는가? Yes, No. No도 해도 되고 Yes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난 남아있는 이 고통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Yes. 언제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지금. 지금 내려놓을 것인가? Yes.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작업에서. 그럼 고통이 없어져요. 실제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각을 하는 순간 이게 나의 생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지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걱정이 아직 나의 현실이 아닌데 내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계속 생각하면 오도가 계속 내려지고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뭔가? 거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동시성을 좀 활용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되게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상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징은 뭐냐면 내 눈앞에 자주 보이는 상징들이 있어요. 저는 코끼리와 나비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동시성, 그러니까 디펙 초프라 박사가 하버드 의대를 나오고 세계적인 영성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동시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책에 많이 써놨어요. 동시성이라는 거는 우연인데 우연은 없대요. 이 우연을 내가 자각만 하면 이 우연의 힘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자각하면 그 우연의 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일을 우연을 막 겹쳐서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 수 있다가 이제 디펙 초프라 박사가 다행히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상징은 나비와 코끼리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사람 만나러 갈 때 나비나 코끼리를 보면 이 일이 되겠구나. 이런 신호로 봐요. 되게 자주 보입니다. 오늘도 몇 개 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그 박사님 한 분, 뇌과학 하시는 박사님 한 분을 미팅을 하러 양주로 갔어요. 그때 이제 이니시 팀이 같이 갔는데 이 팀이 수많은 숙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랜덤으로 숙소 하나를 예약을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핸드폰 사진도 이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숙소에 딱 들어가니까 숙소 맨 앞에 그 거울에 나비가 있는 거예요. 3마리가. 그래서 우리 뭔가 되려나 봐. 이러고 숙소를 2층이었는데 2층에 딱 가니까 2층 복도 끝에 코끼리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야, 나비와 코끼리 같이 있어. 네. 그러고 이제 그날 잤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있잖아요. 기분 좋게 잤어요. 뭔가 일이 되려나 봐.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그 박사님을 만나고 카페에 갔는데 카페 화장실에 나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비 이렇게 액자로. 그래서 뭐야, 나비야 하고 우리 미팅하는 테이블 옆에 아래를 딱 보니까 거기에 코끼리 조각상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너무 많은 우연이 중첩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숙소에도 나비와 코끼리가 있었고 지금 미팅하고 있는 그 카페도 나비와 코끼리가 있는데 둘 다 우연히 간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이 되려나 봐 이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이제 대전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순간 제가 한 게 커다란 코끼리 인형을 들은 여자분이 모르는 분이 네. 코끼리 인형을 이렇게 안고 오더니 제 옆에 탁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중첩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징 체계로 내가 잘하고 있다면 어떤 이 양자장이랑 약속을 하면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면 이걸 보여줘.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걸 보여주거든요. 이건 실험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랑 엔젤 넘버가 있습니다. 네. 엔젤 넘버는 뭐냐면 패턴의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계를 봤는데 1111 갑자기 시계를 봤는데 222 그런 경우 있으시죠? 444 이렇게 그게 그 단어의 뜻을 물론 단어마다 뜻이 있는데 그걸 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 동시성을.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신호들을 조금 활용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다 좋을 대로 체크하고 있어서 나쁜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끼리와 나비로 꼭 할 필요는 없고 그쵸. 내가 그냥 정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들었잖아요. 코끼리와 나비를 엄청 보일 겁니다. 네.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쓰신 책 내용 중에서 우공이산의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네, 우공이산 맞아요. 우공이산에 대한 이제 본래 뜻도 물론 있지만 작가님이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공이산이 해석을 보면 다 노력한 자가 승리한다로 그쵸. 산을 옮긴 거잖아요. 네,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우공이산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우공이 그 할아버지인데 이 산이 2개가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쵸. 앞뒤로 산이 2개가 있어.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예요. 아까 말했던 부자가 되기로 결심 혹은 사장이 되기로 결심이랑 비슷한 상징의 이야기니까 산 2개. 산은 문제를 상징해요. 삶의 문제 2개. 거대한 산같이 보이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 말립니다. 될 리가 없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겠어. 나는 내 삶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겠어. 저 거대한 산을 치워버리겠어.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될 리 없어. 그쵸. 그리고 그 지혜로운 노인이 와서 또 그 얘기하거든요. 우공한테. 넌 다 늙어서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산 퍼다가 죽으면 내 아들이 풀 테고 내 손자가 풀 건데 산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나의 아이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산은 언젠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들은 산신령 2명이 그 산에 있던 신령이 처음에는 되게 가짜게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거를 파봤자 그쵸. 되겠냐 이러고 있다가 우공이 그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이 쟤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염라를 찾아가잖아요. 염라대왕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공이 파서 우리 강에다가 버리면 이제 산신령들 더 이상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신이 보니까 그 염라라는 신이 보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인 2명을 보내서 산을 옮겨주거든요. 그러면 우공이 그때 한 행동은 뭐가 있냐면 난 이 산을 치울 거야 하고 삽 한 번 떴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했거든요. 하루 그 이야기에서 딱 하루 일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저 산을 옮길 거야 라는 의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가라 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간대요.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1,000억을 벌 거야 하면 산이 들어집니다. 확 하고 실제 산이 확 하고 들어져요. 그러고 곧바로 그럴 리 없어 이러면 산이 확 들어다가 이제 푹 그리고 나는 1,000억을 벌 거야 하면 또 산이 팍 그럴 리 없어 팍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로 갈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의심과 어떤 확신, 의심과 확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 보니까 생각은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확신하는 동시에 의심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의심하는 동시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이게 왜 똑같이 보이냐면 너무 고속으로 확신, 의심, 확신, 의심, 확신, 의심 이게 동시에 이렇게인데 잘 관찰해 보면 확신하는 그 순간은 확신만 있습니다. 네.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는 불안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그래서 우공이사는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공이 한 노력은 없고 우공은 의도를 가졌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니까 내 삶에 너무 거대한 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늘 보면서 저 산을 나는 결코 없앨 수가 없을 거야. 저 산은 너무 불가능해. 이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우공처럼 나는 저 산을 없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련한 자잖아요, 우공이. 근데 그 모든 세상의 모든 큰 성공들, 세상의 모든 혁신들은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하늘을 날 거야. 얼마나 미련한 소리입니까? 철을 하늘에 띄울 거야. 철을 바다에 띄울 거야. 핸드폰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게 만들 거야. 그때 당시에는 우공 같은 사람들이 있죠. 다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다 우공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확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말도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뭔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안 될 거라는 확신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게 이제 고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잘 안 될 것 같아 의심한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지 그쵸. 사실 실상은 내가 그것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의심도 나쁜 게 아닌 게 조금 더 자세히 그 의심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의심이 들 때 이 의심에 대한 나의 의도는 뭐지? 그러니까 의심이 막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체 놔두면 의식의 어두운 면에서 걔가 자라나거든요. 근데 의식으로 갖고 온 다음에 아까 고통처럼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 난 이 의심을 환영하는가? Yes, no. 그럼 yes, 환영해보자. 그럼 의심을 갖다 놔요. 의식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이 의심에서 나의 의도는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대부분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도 환영할 만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져다가 에너지로 가져와서 깨달으면 그 의심조차 나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면은 그게 이제 안에서 자꾸 자라나죠. 어두운 곳에서. 의심 자체는 이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이거를. 나는 이거를 엄청 원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신호 패턴, 신호로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과 집착하는 것. 이제 집착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 시크릿이나 뭐 이런 이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뭔가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건지
이게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이걸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보세요? 봅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네. 이제 집착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거는 사랑으로 보면 똑같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어떤 모습이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든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될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형태든 상관은 없어지는 건데 거기서 이제 조금 비틀어지면 집착은 이 사람이 이렇게만 말해야 돼. 이 사람은 나만 만나야 돼. 이 사람은 이걸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나의 어떤 그 에고가 말하는 그쵸. 형태가 네. 생긴단 말이죠. 그쵸. 성공도 이 성공은 이렇게만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이제 에고의 목소리인데 사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한 신념들이 걸려 있어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을 해도 되는데 집착하면 이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잘 안 와닿나?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마음에 계속 그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그게 집착이잖아요. 집착이 좋은 뜻은 잘 안 쓰이잖아요. 집착이. 그쵸. 근데 그 고통도 환영할 수 있다면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구나 이거는. 그리고 그 생각과 별개로 나의 의도는 다 이루어질 테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전 뭐 다 괜찮다고는 봅니다. 집착을 자기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게임으로 보면은 플레이 스타일에서 막 집착해서 나는 고블린만 잡을 거야. 그럼 그분 나름대로 맞잖아요. 난 드래곤을 잡을 거야. 그분대로 맞고. 근데 마음이 좀 더 편한 길이 좀 더 쉬운 길이기도 하고 빠른 길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고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길이 나의 길이긴 합니다. 대부분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강의로 만들어서 강의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네. 매주 하고 있는데도 네.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는 단계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시간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죠. PPT를 만들고 그걸 읽고 해석해서 강의안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재밌으니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제 삶에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근데 다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안 들어서 그렇지. 자기도 알아요. 네. 사람들 다 알 거야. 나는 이거를 할 때 너무 즐거워.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클래스 U에서 미꽃채 쓰신 네, 대표님이 네. 얼마야? 58억인가? 정말요? 네. 와. 매출이 58억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이제 그 정확한 그게 PPT에 있어서 네. 몇십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맞아요. 몇십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분들이 평생 번 돈보다 사실 VOD가 그만큼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거기에 이것도 돈이 될 거야 라는, 그러니까 이건 돈이 안 될 거야 라는 제한신념을 내려놓는다면 무조건 돈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너무 그렇지 않나요? 틱토커들 보면 네. 와 저걸로 돈을 번다고?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아니 뭐 먹방도 먹는 걸로만 몇십억을 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내 세상에서 내가 먹는 거 돈이 안 될 거야라고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자기가 먹어서 돈이 될 거라 생각하면 또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든 어떤 스펙을 갖고 있든 어떤 재능이든 상관없이 그냥 나의 세상이 내 생각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막 간절하게 하면 할수록 아까 말한 여감시가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건 좀 내려놓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돈이 될 거야. 약간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집착이라는 게 이제 고집의 일종인데 이게 뭐 좋고 나쁨은 아니고 이제 고집을 부리면 이제 좀 내 에너지가 자기가 힘들어. 에너지가 좀 많이 들 수 있다. 네. 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집 부려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장인 정신 이런 거 고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인으로도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있고 장인인데 돈을 못 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쵸. 사실 그게 뭐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 플레이 스타일대로 네, 고집을 부려도 괜찮고 화를 내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진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먹는 걸로 해서 돈을 막 몇천만 원씩 버는 이제 뭐 BJ나 네. 유튜버를 보면서 저렇게 돈 벌면 안 돼. 뭐 저런 거만 하면 뭐 나쁜 식문화도 뭐 사람들 알려지게 되고 뭐 정직하게 뭔가 회사 다니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저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안 돼라는 일종의 뭐 제한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뭐 고집 좋아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안 하면은 뭐 돈이 안 되겠죠. 뭐 그렇게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어쨌거나 뭐 100억에서 10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네.
이제 본인이 훨씬 더 쉽게 혹은 뭐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일단 포기를 한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 중에 힌트가 있어요. 그게 계속 영원히 보내주는 힌트인데 야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그러면 돈은 정말 빨리 벌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어떤. 근데 물론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데 돈을 못 버는 상태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 즐거운 일이라는 게 이제 좋아하는 일이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항상 이 말 하거든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지쳐서 그래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좋아한다는 거는 네. 그것도 결정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두뇌가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대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일이든 한 3개월 정도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게 너무 좋다. 안 좋아하는데 난 이게 너무 좋아. 난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한 3개월 들려주면 그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고 싫고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 안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나의 선택값인데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꿈을 찾아라는 말도 안 되는 게 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완벽하게 딱 맞는 꿈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꿈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도 정하는 거고 그냥 내가 이렇다라고 정하면 나의 현실에선 그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출근을 안 하고 퇴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왔는데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곰곰이 제가 먹고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출근을 안 하고 퇴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구나. 근데 전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쵸. 출근과 퇴근을 했으니까 제가. 그쵸. 근데 지금은 출근과 퇴근이 없어진 거예요, 제 삶에. 물론 계속 일이라고 하면 계속 일이고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일이 아닌 거예요. 유튜브 촬영도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와서 일하고 있다 이거보다 그냥 재미로 같이 촬영하고 책이 나왔으니까 또 책 얘기하고 이런 건데 저는 요즘에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이 없어져서 카페 할 때도 일은 없었거든요, 거의 제 안에 일이라는 개념은 일하기 싫어서 카페를 한 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더 없어졌어요. 그냥 애초에 일이라는 게 없어지고 다 어떻게 보면 호감도가 높은 분들만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강의를 하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럼 책 읽고 책 읽는 거 저 이렇게 읽었어요. 이런 건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관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깨달음을 얻고 근데 그게 또 돈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이거 정말 중요한데 빠뜨린 얘기나 빠뜨린 얘기? 네, 이런 얘기는 꼭 아셔야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조금 긍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긍정이 막 난 열심히 할 거야, 뭐 난 잘 될 거야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게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다 나에게 필요한 일들이고요. 그 고통은 마음속에서만 있는 거고 그 고통이라는 거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네, 하지만 대표님들은 언제나 창조자.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어떤 다른 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되는 거야.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나의 현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를 자각한다면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는 걸 자각하면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방금 그 말이긴 했는데요. 네, 구독자분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늘 창조자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감정은 다 오더가 내려지고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신실한 기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새로운 시각이 생기거든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할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세상에 오더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라.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깨어나서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한 번씩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인가? 원하는 생각이라면 계속하면 됩니다.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잠깐 멈추고 간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혼의 생각이잖아, 이게. 원하는 생각이 계속 혼이 하면 어느 날 육이
거기에 동의를 해줘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0이 대표님들이 원하는 세상을 펼쳐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 멋진 플레이를 하시고 세상은 하나의 게임과 같으니까 또 드라마틱하고 멋진 경험들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